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이 국적법 개정 법률안 총정리 신문 10다 제 3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부에서는요, 이 국적법 개정과 관련돼서 이 도입 배경과 이 제도 개요, 그 다음에 법무부 답변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 2부에서는 이 주요 쟁점은 이 복수 국정 문제이다.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은 이 국적법 개정 법률안이 왜 필요한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제 3부에서는요, 이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중국 동포들의 반응, 또 생각은 어떠한지, 여기에 좀 중점을 두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부, 2부 방송을 보고 이 답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먼저 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두 분의 답글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김산희 님이요. 저의 아들도 2008년에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7살 때 중국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입학을 했지만은 2년도 적응 못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어요. 아들은 지금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국에 가서 생활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참 애들이 태어난 곳에서 정착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순조롭게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답글을 달아주었고요. 황정식님, 이 딸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에 다녀요. 그렇지만 국적 한다고 아이가 커서 결정할 만할 때 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어른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적을 준다 해도 지금은 신청을 안 할 겁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고, 어느 나라 국적이 중요한가요? 네, 김산희님, 황정식님. 네, 위 두 분의 답글을 보면은요, 이번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좀 느끼게 하고, 그리고 또 중국 동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또 단적으로 또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방송을 신청해 주시고 이렇게 답글까지 달아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 3부 이 국적법 개정안과 중국 동포의 생각은 어떨지, 여기에 중점을 모아서요, 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둔 이 기환 중국 동포의 또 사례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편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문 10답에 이 나머지 이 질문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충분한 검토나 논의 없이 조속하게 마련된 제도이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 법무부는 이 보충적 출생지주의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05년경 이 국적법 개정 TF에서 그냥 특별팀이겠죠. 최초 검토된 후 2018년에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과제로 선정을 하였고,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관련 해외 사례를 연구하기도 하였다. 2019년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를 했고, 2020년 한국 사회에 적합한 보충적 출생지주의의 적용 모델을 연구를 하고, 또 전문가와 소통 포럼 및 토론회 등을 거쳐서 이번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네, 이번 이 국적법 개정 법률안이 이 줄속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법무부는 2005년경부터 이렇게 TF팀을 구성을 했고, 그래서 이 국적법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연구와 또 전문가 토론이 계속 있어 왔다. 그것이 배경이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이 과거 연구 자료에서 국민의 약 80%가 이번 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는 통계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거 못 믿겠다.
라고 하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법무부는요, 2019년도 이 법무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민정책연구원에서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연구보고서를 작성을 했다. 당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대에 걸쳐 이 국내 출생한 외국인에 대해 82%의 국민이, 또 한국계 외국인, 즉 재외동포에 대해 75%의 국민이 우리 국적을 부여한다고 답변을 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원문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요, 2021년 6월 10일, 그러니까 엊그저께네요. 이 내일신문에 이민정책연구원의 강동건 원장 기고문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 기고문 제목은 국적법 개정으로 중한민국이 될까라는 그 내용인데요. 이 기고문을 보면은요, 이 강동관 원장은 이 국내에 사는 외국인에게 이 국적 부여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이렇게 또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무부는 이렇게 여론조사도 펼치고 어떤 충분한 검토를 한 그 결과로 이번 국적법 개정 법률안을 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상 법무부가 내놓은 이 국적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쪽의 이 주장과 또 이 국민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10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준 이 법무부의 해명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안에는 좀 억지 주장도 좀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이 법무부가 이 답변을 준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이 방송을 해드리는 거는요, 이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 법률안을 좀 바르게 이해를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 방송을 해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법무부가 해명 자료를 내놓았지만은, 그 내용을 보니까 또 역시, 이렇게 좀 신중하게 또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또 이렇게 방송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이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중국 동포 출신의 이 40대 중반의 기화 신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요, 2000년대 초에 한국에 유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유학비자로 한국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2009년경에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함께 유학을 온 이 조선족 여성과 결혼을 해서요, 이 한국에서 아이까지 출산을 해서 현재 이제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20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아이는요, 12살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식 교육을 받고, 또 현재 이제 중국어는 거의 못하면서 한국 아기로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중국 동포, 이 조선족 동포들의 그 가정이 집에서 중국어보다는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 화교의 가정이라든가 어떤 중국인 가정들은 밖에서는 한국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밖에서는 한국어를 쓰더라도 집에서는 이 중국어를 이렇게 집에서 쓰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러나 이 중국 동포들은 어차피 뭐 중국에서도 그랬죠. 이 집에서는 보통 이 한국어로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국식 교육을 받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한국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뭐 중국어는 거의 사용할 기회가 없다, 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중국어를 유창하게 잘하지만은 아이들은 이 중국어를 전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이 중국 동포들 가정들이 거의 뭐 대다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부부는요, 아이를 위해서 이 한국 국적으로 이 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한국 국적으로 귀화를 해야 아이를 또 한국 국적으로 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물론 그 뭐 아이 때문에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들어보니까요, 이 한국에서 이렇게 또 사업도 하고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또 하면서 이 한국적으로 있는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영주 자격으로 있는 경우 뭐 이렇게 좀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뭐 정착해서 살기로 한 이상 이 한국 국적을 부여받는 것이 여러모로 이렇게 좋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이 한국 국적으로 온 부부가 다 이 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에서 좀 주목해 들어볼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번 국적법 개정 법률안에 따라 이 한국에서 태어난 조선족 아이들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 또 환영할 수 있지만은 이 이중 국적이 되는 것은 좀 신중해야 한다. 중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을 갖게 있는 중국 동포들 중에 중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이 사실이 발각이 되면은 이 한국에 다시 들어오고자 할 때 좀 어려움에 처한 그런 경우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중국적으로 있는 이런 동포분들은 좀 주의해서 이렇게 들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입법 예고된 이 국적법 개정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이 되어서 아이가 이 중국 국적도 갖게 되고 한국 국적도 갖게 된다면은 그 아이에게는 더 큰 이 정체성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까지 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말을 좀 새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6월 12일 토요일 주말인데요. 이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 방송도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 이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또 좋아요, 응원 댓글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